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원TV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조정 임박했는지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저조한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담아갈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중순부터는요, 종목보다는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자, 먼저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 차죠. 그래서 임기 1년 차 때 월별 수익률을 지난 1928년부터 한번 통계치대 낸 데이터가 바로 보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7월 달, 물론 4월, 5월, 그리고 7월달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근데 8월부터는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나 9월 되면은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그런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는 이제 곧 다가올 9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통계에 기반한 그런 조정장을 지금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8월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2003년 10월 8월부터 10월까지 재작년이죠. 이때 3분기 S&P 500 기준에서 가벼운 풀백 조정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8월부터 9월, 10월까지 이 3개월 동안에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때는 어디서 바닥을 형성했냐면, 그때는 여기 보시면 요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딱 체크를 해보면요, 피보나치 38 그 지점에서 딱 요 지점이죠. 여기에서 바닥을 딱 형성하고 그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 참 강하게 올라갔죠. 이때부터 AI 혁명 시대의 어떤 주가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한 해의 또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아주 강한 장세를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과 10월 이 두 달 동안은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피보나치 수열로 보면은 이때는 금리가 수준이 거의 제로 금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얕은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율을 보면 피보나치 24만큼만 요 상승폭의 24% 정도만 조정을 주는 요 얕은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모습이 2020년 그리고 21년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19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9년도에 보시면은 이때는 8, 9월 달에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8월 달 한 달만 이렇게 조정을 받고 9월 달에는 바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는 5월에 미리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직전 고점을 여기 딱 도달했을 때 저항을 받고 5월 달에 한번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8월 달에 조정받고 9월 달에 지나서 10월 달에 이제 저점을 형성한 뒤에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는 그런 2019년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예상하기 때문에, 통계 데이터는 거의 평균 아닙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100% 발생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경기 지표 중에 살펴볼 거는요,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이 화요일날 CPI 물가지수가 나왔죠. 자, CPI 물가지수를 보니까 헤드라인 CPI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관세 영향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니 CPI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일단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코어 CPI는 3.1%로 약 0.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지난 목요일은 PPI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높게 나왔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가 있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자, 이것이 시장을 좀 더 강하게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지수를 살펴보면 CPI 같은 경우에 22년도 아주 끔찍한 이 인플레이션 구간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23년, 24년, 25년 동안 계속 내려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CPI 물가지수가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고 밑에서는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라는 거, 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자, PPI, 생산자 물가. 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생산자들이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원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PPI인데, 자, 코어 PPI는 플러스 0.9%, 헤드라인 PPI는 0.3%, 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비용도 오르고 상품 가격도 오르고 신선, 건조 채소 그리고 휘발유 가격은 약간 떨어지고 이렇게 요소들이 지금 PPI 생산자 물가 자체를 원가를 올리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요일 시장을 흔든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평균들을 보시면 22년도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플랫하게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팍 치솟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사뭇 일부분이라도 있을 거라는 게 지금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수입하는 원가들, 원재료 그리고 부품들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원가 상승의 어떤 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로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냐 라는 것에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까운 시일 내에 경기 침체가 과연 올까? 라는 이 퀘스천에서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자,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퇴직 혹은 파이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실업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퇴직을 당했기 때문인데 그 퇴직을 당하려고 하면은 재정 건전성이 낮은 좀 그런 기업들이 파산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제 큰 중견기업들도 파산하고 혹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 감축을 통해서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가장 빨리 기업이 악화되는 그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 정크펀드 급의 거의 재정 건전성이 낮은 그런 기업들의 채권 수익률과 그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 10년 만기 그 국채 수익률 간의 그런 갭입니다. 그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지금 보시는 그래프인데 경기 침체 때는 그 10 지수를 이상 1000bp라고 하는데요. 1000bp 이상 올라갈 때는 경기 침체다라고 아예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발표된 데이터는 2.89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아직 그런 재정 건전성이 낮은 그런 기업들이 파산 위험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 확률은 아직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을 한번 보시죠. 자, 비농업 부분에서 노동 생산성을 보면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단에서 약간 플랫하게 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 활동은 현재 문제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실업률은 현재 4.2%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보면 4.2%에서 갈짝 떨어져서 4.1 그리고 다시 깔짝 올라와서 4.2 이 사이 4.2와 4.1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상단의 4.2%가 어찌 보면은 이 넥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4.3%로 넘어간다라면은 만약에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걱정이 시작하겠죠. 통상 경기 침체나
좀 둔화의 위험이 올 때는 4.5%에서 5% 이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실업률이 언제 발표되냐면 바로 다음 달 9월 초에 9월 5일에 발표가 됩니다. 9월 5일 날 8월 실업률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시장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의 확률인데, 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즉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의 호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금리를 내리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금리가 하락해도 시장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경기 침체라면은 경기 침체의 위험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9월 5일 날 실업률이 갑자기 4.5%를 발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페드에서는 9월 17일 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까요?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러면 경기 침체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위험성을 따지면서 금리를 0.25bp가 아니라 0.25%가 아니라 0.5%, 50bp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주식시장의 호재일까요? 아닙니다. 경기 침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금리를 내린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진다면은 그거는 시장에 악영향을 줘요. 안 그래도 지금 고점 위치에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 위치에서 조금 조정을 언제 받을까라는 이런 걱정에서 휩싸여 있는데, 이런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또 반대로요, 긍정적으로, 자, 페드에서 경기 침체는 아니야, 실업률이 그래도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침체까지는 아닌데 살짝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우리는 0.25% 베이비 스텝으로 25bp만 내리겠습니다라는 결정을 9월 17일 날 그때 내린다라면 그때 시장의 호재가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돈 가치를 내리기 때문에 돈 가치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죠. 그럼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시장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확률은 현재 92%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높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거의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장에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9월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9월 초 이전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8월 22일 날 금요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자, 그때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잠깐 있다가 말씀드릴 텐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불확실하면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여기 장표를 보시면은 시장 밸류에이션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S&P 500의 주가 수익률, PER이라고 하죠. 자, 이익 수익률은 현재 22.5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럼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을 따져보면 19.5예요. 그럼 현재 22.5 대비에 과거 5년 평균은 낮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부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꼭지가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기업들의 이익이 중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방금 보셨던 PER은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여러 조사기관과 골드만삭스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투자은행과 그 다음에 조사 리서치 기관에서 많은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요. 야드니 리서치가 그래도 공신력 있는 분석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야드니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자, 3분기, 이제 올해 3분기
7, 8, 9월달 이 3개월 동안에 지금 실적이 어떻게 예상이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작년 YY 동기 기준으로 해서 6.5%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야드니 리서치는 아주 상반되게 마이너스 1.9%로 3분기 때 기업들의 이익이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둔화될 거라고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상반되죠, 서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상반될 때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냐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시장은 만에 하나라는 이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좋은 것이 있더라도 약간 데미지를 입혀요. 즉 시장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는 안 그래도 그 계절적 조정의 구간에 와 있는데 3분기 기업 실적의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좀 낮다라고 하면은 3분기 때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9월 그리고 그 실적이 발표되는 것은 10월부터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미리 선반영하니까 9월 달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조금 더 미리 선반영을 한다면 8월부터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8월 중순에 왔으니까 조심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조심하는데 그럼 끝이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4분기로 넘어가면요. 연말까지는 자, 지금 야드니 리서치에서도 마찬가지 작년 YY 대비해서 지금 7.7%로 기업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7.9%로서 작년 대비해서 기업 이익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때는 살짝 둔화되더라도 4분기 때는 다시 회복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이익 수익률은 괜찮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만 지금 짚어볼게요. 자, 9월, 8월부터 9월 그리고 10월까지 봤을 때 그리고 4분기 11월, 12월까지 연말까지 봤을 때 지금 8, 9, 12 더운 여름에는 계절적인 조정 그리고 지금 3분기 때 기업 이익도 둔화될 가능성 이걸 반영한다면 8, 9월 정도 적어도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9월 달에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하반기에도 빠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기업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자, 주가가 이때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시 하반기 중에서도 연말로 갈수록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깔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둔화해서 빠졌다가 다시 기업 이익도 회복이 된다라면 주가도 마찬가지 조정을 받았다가 회복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정 받았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걸 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심리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자, 심리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Fear and Greed에서 보시면 현재는 그리드 탐욕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심리는 아직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 아주 유명하죠. 자, 빅스 지수도 보시면은 현재 15.0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의 심리는 아주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약간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열권에 들어갔다가 또 이게 또 빠져서 노멀하게 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장 심리는 아직 긍정적인 위치에 가 있다. 오히려 약간의 그런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주 금요일이 아주 중요하죠.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자, 지금 연준 의장이 어떤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때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최악이었던 기억이 언제냐면 22년도 잭슨홀이었어요. 22년도는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 시기였죠.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내려가는 10개월 내도록 빠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때도 잭슨홀 미팅 때 22년도 8월 달에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를 이제 많이 올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안 올릴 때 됐지 않냐.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출 때가 됐지 않냐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치가 팽배하게 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롬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뒤통수를 때렸죠. 시끄럽다. 금리는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가야 된다. 올려야 된다. 왜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기대보다는 좀 우려 섞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아주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받는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은, 자, 아까 제가 2023년 혹은 2020년, 2019년, 자, 이때 과거 수치를 가지고 봤을 때 피보나치 수열 기반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차 지지 라인은요, 피보나치 24, 24%. 자,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위에서 빠질 때는 어느 정도 얕은 조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조정의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 큰 데미지를 줄 만큼의 이슈가 아니라면 시장은 그냥 노멀하게 풀백 정도 자연스러운 조정을 주면서 기간 조정 짧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1차적 지지 라인은 피보나치 24, 즉 S&P 500 기준으로는 6091, 그리고 돌파한 고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6143. 그래서 이거를 퉁치면요, 약 6100 라인 정도에서 요 전후에서 1차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장에서 아이고야, 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 받으니까 다들 일단 이익 실현하고 좀 위험을 피하고자 하거나, 혹은 시장의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이제 뉴스 플레이로 많이 언론 플레이로 나온다면 시장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2차 지지 라인이 어딘지 살펴보면 피보나치 수요일로 봤을 때는 38, 그게 지수로는 5852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을 보시면 여기 보라색 있죠. 이게 장기 추세선이거든요. 이게 1년 평균 가격입니다. 그럼 지금 수년간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고 이 가격의 포인트는 589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5850에서 5900포인트 요 라인이 2차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강해요. 앞서 보셨던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 24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회복 추세로 상승한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지지 라인은 아주 강한 라인이고요. 그리고 좀 얕은 조정을 보인다면 1차 지지 라인에서 그냥 가벼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상태에 있고, 거기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위에서 6100 라인,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온다면 5900 라인 정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는 기업 실적들이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담아야 될 절호의 찬스,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땡큐하게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할인할 수 있는 박인 세일을, 자, 이번 9월달이 될지 혹은 다음 주부터 바로 조정이 들어갈지 정확한 시점을, 시장의 흐름을, 시세를 봐야 돼요. 그렇지만 시세가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도망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자, 분할 매수해서 사모아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살 거냐라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입니다. 후보 1군은 무엇이냐면 올해 2025년부터 26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우량한 실적 성장주만 모아놨습니다. 이때 첫 번째, AI와 디지털 광고 섹터에서 우량주만 뽑아봤을 때 메타, 엠로빈, 레딧 이렇게 3개 종목을 뽑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안전형으로서는 메타를 1순위로 뽑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AI 중에서는요, 마소 그리고 오라클 이 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묶어 따질 필요도 없죠. 자, 그다음 네트워크와 전자부품부는 크레도 그리고 셀레스티카,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 3개 종목을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이미 먼저 올랐다가 먼저 조정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자,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팔란티어. 이 팔란티어 모르는 사람은 없죠. 팔란티어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때마침 이게 조정 받아준다면 땡큐하고 사모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난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에너지 발전 그리고 전력 송전 그리고 뭐 어떤 소형 원자로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형이고 괜찮은 수익 그리고 향후에 2027년까지 수익 성장이 확보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G 베르노바입니다. 티커는 GEV입니다. 이 주식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살짝 21선 깨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조정받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부분에서는 테슬라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부품 이런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요 많은 후보 1군에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지금 당장 사모을 건 아니고요. 지수가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분할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분할해서 10% 샀다가 좀 더 떨어지면 또 20% 샀다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분할 매수하는 그 전략을 필 겁니다. 그때 이 종목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분석하는 시간을 향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업종 내에 유망한 종목들은 후보 2군에 모았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피지컬 AI 부분에는 이제 오디오, 자, AI 음성 AI 부분에서 이제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운드 하운드 AI 그리고 이 물류 로봇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신보틱. 자, 이 신보틱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물류 기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게 아마존이죠. 근데 아마존 말고 소매 물류 창고형 이제 기업들이 또 있죠. 자,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때는 한번 살펴보면 되죠. 잠깐만요. 월마트. 자, 월마트 있습니다. 자, 월마트에서 이 창고에 물류 창고에 이 배송 로봇을 그 물류 로봇을 직접 그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신보텍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특히나 로보틱스 쪽에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가 있고요. 그 외에 그 산업에 특화된 로봇 섹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서 신보틱이 또 하나 유망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는 브로드컴, AMD 다들 아시죠? 그리고 핀테크 중에 소파이가 있습니다. 소파이도 지금 직전 고점 위치에 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고 혹은 최고가를 뚫고 그 위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핀테크 중에서 괜찮은 기업입니다. 자, 스토리지와 전자부품 쪽에는 암페노, 그다음에 시게이트, 자빌, 그다음에 TTM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좀 약해요.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섹터에서 실적도 좋았는데 좀 최근에 8월달 그리고 7월달부터 계속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데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발표된 내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회복력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가 사이버 보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발전 부분에 볼티브,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스노플레이크 이런 기업들은 유망한 종목인데 조정 이쪽 부분에 빼놓은 녀석들은 주가 조정을 미리 좀 많이 받은 섹터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향후에 흐름이 이대로 그냥 빠져버릴 건지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조정에서 가장 안정형으로 담아가야 될 필수 종목들은 이 후보 1군에 있는 이 종목들이고요.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테슬라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비즈니스는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지역 확대 중에 있고요. 텍사스 전역에서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죠. 그래서 오스틴에서 계속
계속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에서 지금 트위트했을 때 지금 경쟁사 대비 가장 넓은 지역을 자기 로보택시 서비스가 커버리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년도 판매량이 이 주가를 가장 억누르는 큰 요소였는데, 자, 작년 24년도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25년도에 분기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상향하는 판매량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의 어떤 특성이라 하면은 하반기에, 특히 4분기에 많이 오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말 나온 김에 살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주가 분석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월봉에서 지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장기 추세입니다. 장기 추세가 상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요. 장기 추세가 한번 돌았으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7월달까지 여기 까만색 선 보이시죠? 이게 6개월 평균 가격이에요. 이 까만 선 6개월 평균 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7월달까지는 내려왔는데 8월달 이번 달 되면서 상향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상승 추세 전환점이 바로 이번 달 8월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봉 추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봉 추세에서는 어떤지 보시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얘를 쭉 길게 그어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요. 이거를 기술적 지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뭐 삼각 쇠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그리고 얘 모양이 이 안에서 크게 좀 크지만 계속 이렇게 흐름이 계속 한 점에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삼각형을 이루는데 한 곳에 수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이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을 때, 자, 중요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후의 방향성이 위로 튈 건지 아래로 튈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을 쭉 그었을 때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 깔짝 보이시죠? 상향으로 탈출했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상향으로 탈출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재상승을 주는 이 알파벳 N자 형태로 흘러가는 이 패턴이 나온다면 이거는 매수의 조로의 찬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하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게 붕괴해서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반등 줬다가 리버스 N자로 빠져버린다면 이건 하락 방향으로 확산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다 열려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고,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만 딱 바라봤을 때는요. 자,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장기 추세는 상승으로 돌아섰고, 두 번째 일봉으로 봤을 때 한 곳에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가 상승으로 돌파한 뒤에 다시 조정받기 시작했는데, 시작한 요 조정이 여기서 어느 지점에선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이 N자 흐름을 보여준다면 요거는 매수의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장기 추세도 상승, 그리고 일봉에서 단기 추세도 여기서 박스권을 탈출해서 상향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굿이죠. 그러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응집된 이 에너지들이 상승 방향으로 튄다라면 아주 강하게 확산하는,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가격 파동을 알려주는 랭코 차트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려지는 차트인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도 패턴을 보면은 여기서 더블 패턴을 줬고요. 여기서 지금 M 패턴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파동도 바닥은 현재 다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캔들 차트에서도 가격의 이런 수렴 단계에서 탈출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장기 추세는 이미 돌아섰고 다음 달에도 돌아선 이 장기 추세가 유지될 겁니다. 조정을 받을지언정 장기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조정받는다고 도망갈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받을 때는 땡큐하고 사 모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늦게 가고는 있지만 얘는 응축했다가 다시 그게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그 시점에 도달하면 다른 주식들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줄 겁니다. 그게 올 연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시장은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비즈니스 성장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로보택시의 확산, 그리고 옵티머스의 어떤 업그레이드 현황, 그리고 FSD 업그레이드를 이제 9월 달에 다시 릴리즈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시장 사용자들의 반응들이 나오는지 이런 요소들을 한번 보면서 무작정적인 그런 테슬라는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비즈니스 모델을 짚어가면서 그것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는 어떤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숫자로 나타나야지만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주가에 크게 반영할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녹아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은 여전히 안 좋아요. 실적 성장세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숫자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압력을 받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내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 적어도 하반기에는 돼야지만 숫자로 반영될 거다. 즉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모습이 내년 하반기는 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주가는 지금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미리 좀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주가를 미리 반영하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그런 위치에서는 요 모양새가 나오는지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시간 할애를 못했던 게 이제 집필하느라고 시간이 할애를 좀 못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다음 달 9월에는 제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으로서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책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많이 넣고 초보 투자자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중급 이상 투자자분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는 것이 도구의 측면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내 성향과 그리고 내 투자 스타일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한 어떤 매매 기술과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말 책이 나오게 되면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